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또 많이 검색했던 종목들 무엇일까요? 수상한 종목들 업앤다운 10가지 종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엠뱅고대 김영민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쉽지 않았죠? 네. 뭐 쉽진 않았는데 나와야 될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고 성장 섹터 종목들이 그동안에 시장하고 완전히 좀 거꾸로 움직였잖아요. 네. 지수는 지금 우리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주 정도 계속 이제 가격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었는데 로봇하고 AI 종목들이 엄청나게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오늘 이제 조정이 시작되면서 사실 이제 성장 섹터 종목들이 이제 조금 이제 빠졌는데 너무 이게 또 급하게 올라갔다 보니까 맞아요. 속도 조절이 분명히 좀 필요한 타이밍이었어요. 오늘 제가 우리 전체 시장 총평을 좀 해보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네, 아주 적절한 속도 조절이 좀 됐고 시장이 워낙 좀 빠르게 또 순환매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제가 최근에 많이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성장 섹터 종목들은 업종 분산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오늘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엄청 강했고요. 네. 성장 섹터 종목들 중에서도 빠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또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아시아 증시도 전체적으로 보면 홍콩 항생지수, 중국 상해 증시 다 약보합권 정도 수준이고 니케이는 오히려 1% 가까이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장은 그간 많이 올랐던 이제 성장주들의 약간의 이제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건 전진을 위한 후퇴이기 때문에 그렇죠. 크게 걱정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선택한 종목은 무엇이었을까? 수상한 종목 10가지 한번 볼게요. 오늘의 주인공으로는요. 2차 전지가 1위, 4위, 6위에 올라와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오가 또 강했던 하루이기 때문에 네. 바이오가 올라왔습니다. 로봇도 어김없이 있었고요. 종목 보시죠. 10가지 종목 안에서는 에코프로가 1등인데 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알테오젠과 박셀바이오는 상승 마감. 요거 표시 잘못됐네요. 상승으로 화살표 바꿔주세요. 그리고 LNF는 1.77% 상승 마감했고 레인보 로보틱스 하락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하나씩 업앤다운을 볼 텐데 그 전에 네. 지난주 딱 이 시간이었어요. 네. 당시에도 레인보우가 좀 급등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20만 원은 무난히 갈 거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목표 주가 20만 원, 가장 수상한 종목이라고 딱 언급하고 가셨거든요. 네. 실제로 그 이후에 24만 원까지 갔어요, 레인보우 맞아요. 로보틱스. 목표가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나 봐요. 좀 더 쓰지 그랬어요. 사실 그때 제가 방송 끝나고 나니까 막 댓글에다가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 성장주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이런 말 그런 있었어요. 얘기를 하셨는데. 개미꼬식이라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주가가 일주일 만에 40% 급등한 거예요. 그때 제가 다음 날 분명히 이제 17만 원 매수 가격 말씀드렸는데 16만 원 중반까지 주가가 쭉 빠졌었거든요. 네.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최고가가 24만 2천 원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파시더라도 최소 20% 이상 수익을 좀 챙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오늘 로봇 종목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그때 지난주에 루닛도 많이 강조해드렸잖아요. 맞아요. 루닛도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오늘은. 어제부터 이제 사실은 어제부터 조정의 징후가 있었어요. 제가 어저께 이제 생방송 중에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께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SP 시스템즈를 제가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니고 로봇 종목들이 움직일 때 전혀 같이 가지 못하던 되게 개별주 스타일의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이 막 로봇 사업 진출한다, 무슨 수혜 이러면서 막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가 어찌 보면 단기적으로는 좀 상투가 나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로봇 종목들 싹 다 차익 실현을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오늘 아니나 다를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루닛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고 아무래도 이제 이게 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처럼 알체라가 정말 눈치 없게 오늘 또 대규모 유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하필 또 이럴 때 지난번에 이제 루닛 또 대규모 유증을 했었습니다만 주가가 이제 히리비가 이렇게 엇갈리는 거는 미래 어떤 성장 전망에 대한 이제 뷰가 완전히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이에요. 거의 600억에 가까운 대규모 유증을 해버리니까 다른 AI나 로봇 종목들도 이러다가 또 유증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심리가 들 수밖에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쪽이요. 그렇죠. 네. 다 적자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돈을 벌고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미래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 조달을 해야 되는데 가장 안 좋은 방식으로 지금 주주 배정의 유증, 그것도 이제 대규모로 유증을 해버리니까 이러다가 다른 로봇, 다른 AI 종목들도 돈 못 버는 회사들은 유증할 수도 있겠구나. 요게 어찌 보면 이제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AI나 로봇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좀 받으면서 오늘 오후장에 우리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좀 강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좀 리뷰를 좀 해드리면 네. 17만 원대까지 만약에 다시 조정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또 매수를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지금은 이제 바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조정을 좀 기다리셨다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아무래도 이제 어제 만들었던 24만 2천 원 요 정도가 단기적인 고점은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 안에 17만 원대 빠지면 매수, 그리고 20만 원 넘어가면 분할 차익 매도, 뭐 이런 관점으로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개인적으로 제가 루닛 사도 되냐고 개인톡을 보냈는데 제가 극구 말렸잖아요. 맞아요. 어저께 딱 이제 상투의 시그널이 좀 나왔다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근데 그 시그널이 상투 시그널 나오기 직전이 가장 개인 투자자들의 그 구미를 당기게 하는 슈팅이 나와주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편승하고 싶은 마음이 나 빼고 다 돈 버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달할 때가 그때가 야 이게 이 자리에서 또 올라간다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정말 못 참고 이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때가 지나고 나서 보면 아 고점이었구나라는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장의 이런 순환매나 종목들의 어떤 단기 고점을 볼 때 그 종목의 내용보다는 섹터 전체의 흐름을 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는 전혀 로봇주로 주목을 못 받던 종목들까지도 이번 주 들어서자마자 막 다 같이 그냥 우르르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아 이제는 좀 가열이구나,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겠구나, 그런 전망을 어저께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희 지난주 이 시간에 가장 수상한 베스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면서 목표가 20만 원 드렸는데 그에 대한 리뷰 도와드렸고요. 그럼 오늘 수상한 종목들 무엇이 있는지 첫 번째 에코프로부터 보겠습니다. 5%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 주제를 골랐을 때만 해도 거의 한 1% 하락까지 낙폭을 많이 줄였다가 오후 들어서 다시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로봇과 AI에서 빠진 자금이 일로 흘러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오를 때 되지 않았어라는 질문을 하려 했는데 이렇게 되면 내일장도 좀 추가 하락이 나올 것인지 내일 시장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조금 전에도 이제 마감 시황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인버스 ETF 상장된 게 이제 조금 수급적인 변수인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이제 에코프로가 100만 원 이제 아래로 주가가 이제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과열 구간은 이미 이제 충분히 지나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에코프로는 뭐 외국인들이 거의 매도가 없었고 에코프로 BM이 오히려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 에코프로는 MSCI 이제 한국 지수에도 편입이 됐고 FTSE 지수에도 이제 편입이 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단기간 안에 급격하게 매도를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다만 이건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의 문제라기보다는 전기차, 넓게 보면 자동차 업종과 관련된 이제 이슈예요. 상반기 때 전기차를 워낙 좀 많이 팔았고 테슬라는 더 팔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이제 가격 인하를 하고 저가 전기차들이 지금 많이 막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반기 때 과연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배터리 셀 가격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수요 부진에 대한 이제 우려 때문에 결국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못 가는 거거든요. 업황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조금 더 저는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여전히 지금 조정 구간을 좀 거치고 있다. 다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90만 원, 100만 원대 구간에서는 좀 매수를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도 지금 이미 물려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에코포로라는 얘기가 요새 나오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진짜 포로로 잡힌 것처럼 팔지도 못하고 그냥 붙들려 있는 상황인데 신규 접근을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크게 수익은 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쨌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양극재 시장은 지금 전 세계 시장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가장 좀 1등 기업으로 지금 발돋움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 정도의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나타났다라는 건 기술적인 이제 반등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 되게 무거운 종목들이지만 오늘도 아까 점심시간 이후에 보면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거의 뭐 보합까지 다 땡겨놨다가 막판에 다시 또 이제 차익 매도들이 좀 나오면서 좀 주저앉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이제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뭐 업 의견을 좀 드리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이제 여유 있는 템포로 투자 관점으로 이제 대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90만 원, 100만 원 사이가 괜찮은 가격대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 가격대에서는 에코프로를 좀 더 접근하기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 인버스 ETF 출시됐잖아요. 그것에 대한 반발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해외 증시를 봤을 때는 반도체, 뭐 세미컨덕터 인버스 레버리지 있고 테마별로도 있고 종목으로도 인버스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사실 뭐 채권, 국채
혹은 뭐 원자재 이쪽만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대놓고 2차전지 인버스 만든 건 네. 팔라고 압박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이렇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싫어요. 솔직히 저 같아도요. 만약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인버스 나오면 탐탁지 않을 것 근데 같거든요.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탐탁지 않은 이제 상황이긴 하지만 네. 당연히 있어야죠. 왜냐면 이게 시장의 이제 균형 감각을 위해 그동안에는 올라가는 것만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기 근데 때문에. 주로 ETF는 레버리지 위주로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레버리지 인버스가 2배, 3배짜리들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특히나 또 배터리 쪽은 그동안에 이제 하방을 외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를 못 때리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하방에다가 이제 배팅을 하고 싶으면 인버스 인버스로? ETF를 이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의 이제 대안이 생긴 거고 ETF도 금융회사들이 만드는 상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오늘도 지금 거래대금을 보면 꽤 많은 거래대금, 제가 뭐 구체적으로 금액을 지금 종가에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꽤 많은 이제 거래대금이 나왔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이제 하락을 한 게 뭐 인버스 ETF 때문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수급에 조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거든요. 다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기술적인 측면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 종목들은 업황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해소되는 구간을 이제 기다리는 거지. 뭐 인버스 ETF 때문에 올라갈 에코프로가 못 올라가고 떨어질 종목이 올라가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네. 어차피 ETF는 사실상 이제 주가의 흐름에 이제 좀 추종되게 업종의 흐름에 추종되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진다. 요거는 조금 이제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 인버스 ETF 때문에 약간의 반감을 사고 또 투자 심리적으로 오라라 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갈 종목에 못 가는 건 아니다. 네. 오히려 하반기에 제가 듣기로는 그 양극재 판가도 좀 다시 인상되고 있고 네. 또 수주 가장 기대됐던 게 하반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좀 다시 모멘텀들이 딱 나오는 순간 이 조정도 받은 2차전 지주들이 다시 드라이브를 걸 수도는 있겠네요. 네. 본격적인 상승은 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걸 당장 올라가는 걸 기대하고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네.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투자의 관점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연말까지는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이게 이제 전기차 시장 전체적으로 좀 하방 압력을 주는 요소예요. 네. 상반기 때 워낙 전기차를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인프라 확충, 충전 설비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저가 전기차 계속 가격 인하를 하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급하게 전기차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조금 떨어지기 전에 빨리 사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전기차를 많이 구매를 했는데 정작 구매를 해놓고 보니까 충전 설비 부족하고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테슬라 지금 공격적으로 가격 인하를 하고 빈페스트 같은 기업들이 저가 전기차 계속 만들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차도 기다리면 가격을 더 싸게 살 수도 있겠구나. 보조금을 못 받아도 내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심리가 우선하기 때문에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내년을 바라보면 또 전기차가 수요 회복이 또 되기 때문에 네. 찬바람이 불 때쯤 되면 또 공격적으로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그런 시점을 바라보면서 지금 에코프로는 대응을 하는 게 좀 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김영민 매니저님이랑 방송하면은 1시간은 뭐 거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장하면 안 되나요? 아, 그건 안 돼요. 네. 뒤에 또 기다리시는 네. 손님들이 있어가지고요. 네. 에코프로 내일은 업일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 볼게요. 최근에 바이오주들의 급등이 인기 검색 상위 계속 포착이 됩니다. 어제는 차바이오텍이었고요. 오늘은 알테오젠 그리고 박셀바이오가 올랐는데 김영민 매니저님을 제외하고는 네. 그렇게 막 바이오에 대해서 막 그렇게 좋은 이야기 잘 안 하시던데. 그게 이제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네. 바이오가 어려워서 사실 전문가들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저는 거의 약사 수준으로 바이오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오. 뭐 사실 이제 제가 제약 바이오 투자할 때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게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야말로 이게 차트 보고 대응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용을 모르면 이게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나면은 겁나서 다 던져버려요. 원래 차트 보고 하는 게 제약바이오 아니에요? 저는 항상 이제 강조를 하는 게 제약 바이오는 내용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가의 변동성이 좀 생기더라도 그 일시적인 어떤 변동성만 좀 견디면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또 시세가 붙어주기 시작하면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장중에 주가가 15% 올라가니까 이게 왜 올라가는 거냐고 질문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알테오젠이 오늘도 장중에 거의 25% 급등을 했었거든요. 어제 오늘 상승분이 1년 동안에 하락한 걸 지금 이틀 만에 다 만회를 할 정도로 폭발적인 이제 시세가
분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테오젠이 이제 움직인다라는 건 제약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오늘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 같은 이런 대표적인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이 주가가 상당히 좀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보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이게 펀더멘탈을 실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보유 파이프라인의 이제 가치로 평가를 해야 돼요. 과연 이 파이프라인이 기술 이전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가치를 평가를 받을까? 그리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을 때 이게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고, 성공을 했을 때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이제 잘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빼놓을 수 없는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 중에 하나가 알테오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바이오 하면은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주들, 뭐 네. 치매 치료제 관련주들이 움직였잖아요. 네. 알테오젠도 좀 그와 연관이 있는 회사예요? 비만 치료제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고, 그거 알테오젠은 아니면은 잘 안 가죠. 제형 변경과 관련된 이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추가적인 이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충분히 좀 있고, 이제 네. 제가 이제 펀더멘탈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많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이전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술 이전 한 거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시큰둥한 이유가, 기술 이전하면 뭐에 다 반환되거나 최종적으로 이제 임상 성공하는 사례가 없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이제 크게 신뢰를 못 하시는 건데,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이 있죠. 레이저 티닙 지금 얀센하고 같이 임상 3상, 글로벌 3상 진행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폐암학회에서도 임상 중간 결과 발표를 했고, 10월 달에 이제 유럽 종양학회 ESMO에서도 임상 3상 아미반타맙하고 병용 투여한 거 이제 결과를 발표할 거거든요. 저는 임상 3상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이미 보도가 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사실상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을 현저하게 좀 늘릴 수 있고, 지금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 1차 치료제로 지금 취급되고 있는 타그리소 대비해서 타그리소에 어떤 내성이 생긴 환자들한테는 레저티니까 아미반타마 병용 투여한 게 상당히 좀 효과가 탁월하다, 이런 이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국내 식약처에서는 이미 1차 치료제로 타그리소보다 먼저 이제 승인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인데, 그런 이제 흐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술 이전한 후보 물질이 드디어 이제 시판이 되고, 2028년이 되면 이 레이저 티닙에서 매출액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지금 나올 걸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네. 이제 급격하게 유입되는 마일스톤의 가치를 감안을 해봤을 때 유한양행은 지금도 이제 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알테오젠도 지금 이미 기술 이전을 거의 6조 원 이상 기술 이전을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게 비독점적으로 이제 기술 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한테 이제 똑같은 플랫폼 기술을 여기에다가도 이제 기술 이전을 할 수 있고, 저기에다가도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이게 이제 제형 변경 기술이 정말 좀 중요한 게 양리물질 이제 전달 체계와 이제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도 제가 펩트론을 오래전부터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이유가, 맞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위고비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 찔러야 돼요. 근데 펩트론은 한 달에 한 번씩 주사 맞는 걸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제형 기술이에요. 양리물질 전달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알테오젠이 지금 이게 도대체 왜 올라가는 거지? 아무 뉴스가 없는데 주가가 급등한다? 맞아요. 오히려 이럴 때 더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테오젠 어제부터 심상치 않았고, 어제부터 주가 양봉이 강하게 나오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상한 종목 안에 올라왔고요. 김명민 매니저는 내일도 이 종목은 갈 것 같다, 업 의견 드렸어요. 네. 이번엔 정말 오랜만에 올라온 네이버를 볼게요. 네. 3.55%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른 AI주들이 그렇게 달릴 때 네. 네이버, 카카오가 못 갔어요. 그렇죠. 심지어 하이퍼클로버 X라고 막 떠들썩하게 이야기해놓고서는 공개된 이유로, 보여준 이유로 계속 떨어졌었어요. 네. 이 네이버는 도대체 언제 AI의 선봉장이 될 수 있을지 주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중소형 AI 종목들 다 급락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AI 의료기기, 루닛을 포함해서 대부분 다 이제 10% 이상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날 네이버 주가가 그래도 이제 반등을 했다는 것 자체는 되게 좀 고무적인 거라고 보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이퍼클로버 X가 이제 공개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빠져버리니까 에이, 이것도 별거 아닌 건가 보다, 이렇게 이제 실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아직까지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지금 런칭이 된 상황은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서비스가 하나씩 B2B, B2C 서비스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출시가 좀 될 거기 때문에, 서비스가 출시가 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조금 더 중요한 저는 모멘텀이 생길 거라고 보고, 지난번에 하이퍼클로버 X가 이제 공개될 때도 제가 이제 뭐라고 분석을 좀 해드렸었냐면, 네이버가 그래도
한국형 이제 토종 이제 AI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상업화 시키는 것까지 상당히 좀 꼼꼼하게 전략을 좀 잘 세워놓은 것 같다. 국내 시장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시장까지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이제 생성형 AI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저는 높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딱 4군데밖에 없거든요.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지금 네이버가 신호탄을 쐈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은 조금 이제 부진했습니다만 또 AI와 관련된 이제 좀 장기적인 이제 투자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는 저는 좀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실제로 네이버가 이 AI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그 커머스 관련해서도 실적이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요즘에 네. 네이버 쇼핑 많이들 쓰시고 맞아요. 배송도 정말 빨리 오고 되게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맨날 네이버 쇼핑 하시잖아요. 네, 포인트도 많이 주고 그래서 네이버 페이와 관련된 이제 실적 개선세가 상당히 좀 빠르고 내년이 되면 또 광고 쪽 매출도 빠르게 좀 호전이 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AI 쪽은 미래에 아주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 사업도 커머스 쪽이나 이제 광고 쪽이 회복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주가는 뭐 그야말로 저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른 중소형 AI주들이 그동안 좀 선도했던 종목들이 급락하는 와중에 네이버가 이렇게 올랐다라는 네. 게 좀 고무적이다. 네. 그러면서 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내일도 움직일 것 같다. 업 의견 받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퓨런티어 한번 볼게요. 저는 이것에 대한 김영민 매니저님 의견이 너무 궁금한 게 네. 오늘 이렇게 굳건하게 상한가 마감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퓨런티어를 제외한 자유주행 테마주들은 다 음봉전하는 밀려버렸죠. 종목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퓨런티어가 살아남은 게 대단하기 때문에 내일장도 갈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퓨런티어 하나 가지고 이 힘이 계속 지속되기는 어렵다 보시는지 어때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저는 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테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가 슈퍼컴 얘기를 했잖아요. 도조 맞아요. 얘기가 이제 나왔잖아요. 이 도조가 사실 모건 스탠리가 되게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목표 주가 $400까지 상향 조정을 했고 오늘 미국 증시에서 이제 10% 정도 이제 급등을 했었던 거거든요. 맞아요. 그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이 이제 퓨런티어예요. 퓨런티어가 사이버 트럭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카메라 모듈, 액티브 온라인 장비를 직접적으로 이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이기도 하면서 연결고리가 있네요. 그렇죠.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이제는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테슬라하고 자율주행하고 이제 연결시키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가 일시적인 이제 수요 부진 과정에 놓여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어쨌든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거예요. 아직도 전기차 점유율이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2030년이 되면 모든 내연기관차가 다 없어지고 전기차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점유율은 계속 이제 높아질 거거든요. 그런데 미래에 2025년에 2030년에 우리가 타고 다닐 전기차가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해 보면 결국은 그 자동차 안에 AI 솔루션이 들어가고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접목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차를 우리가 타고 다닐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전기차 기업들의 경쟁력은 이제 하드웨어 거의 이제 비슷해요. 배터리 만드는 수준도 이제 거의 비슷해지고 뭐 리튬이온 배터리가 낫다, LFP가 낫다 이런 논란도 저는 몇 년 지나고 나면 거의 무의미한 논쟁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럼 결국은 전기차 기업들의 경쟁력도 이런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AI 솔루션들이 핵심적인 이제 경쟁력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것만 놓고 보면 결국 또 테슬라가 모든 완성차 회사들보다도 지금 상당히 앞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테슬라의 이제 직접적인 수혜주로 거론되는 자율주행 수혜주 퓨런티어가 주목을 이제 받는 거기 때문에 저는 내일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업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런티어는 다른 자율주행과 다르게 네. 테슬라 연관성이 굳건하니까 네. 그래서 내일도 갈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내일장의 10가지 종목의 업앤다운은 어떨지 네. 김영민 매니저의 의견 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랑 박셀바이오, LNF만 다운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업을 줬는데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렇게 개인톡 주고받으면서 리딩 네. 받는 게 너무 부럽다고. 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리딩 받는 거잖아요. 그럼요. 시청자분들이 더 좋은 정보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TV 방송을 제가 오늘 벌써 3번째 나가고 있잖아요. 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제가 나가는 방송을 잘 보시면은 좋은 정보들을 제가 많이 좀 제공을 해드리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주에 수상한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였고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가장 수상합니까?
이거 다음 주에는 퀴즈를 좀 준비해야겠어요. 어떤 퀴즈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힌트를 얻으실 것 같아서 베스트 아. 종목 다음 주에 제가 맞추는 거 퀴즈를 한번 준비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뭘 것 같아요? 오늘이요? 뭐 알테오젠이겠죠. 그렇죠. 누가 봐도 알테오젠이에요. 네. 당연히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수급 개선 기대감을 가장 좀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형 변경 기술이 정말 좀 중요하거든요.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알츠하이머 신약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제형 변경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의약물을 이제 처방을 받고 그 의약물을 복용을 했을 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약물이 좀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약물을 복용하는 주기가 길면 길수록 좋겠죠. 길면 길수록 좋은데 약물을 복용하는 주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절충점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비만 치료제도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되고 지금 이제 통용되고 있는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5일 단위로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앞으로는 한 달 단위, 뭐 2개월 단위, 혹은 3개월 단위로 이제 주사를 맞는 것까지 이제 개발이 될 거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도 개발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어찌 보면 이제 약물 전달 체계 혹은 제형 변경 기술과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기술 이전한 파이프라인들이 이제 상용화되고 키투루다의 SC 제형이 이제 2025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거기 때문에 네. 마일스톤이 급격하게 유입되는 시점이 이제 내년부터 시작될 거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시고 내일 장도 충분히 이제 접근을 해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좀 급등을 했는데 오늘 급등한 가격보다 한 1, 2% 정도만 좀 낮게 잡아놨어요. 55,000원이 아니고 57,000원으로 매수 가격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목표 가격은 7만 원, 손절 가격은 5만 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테오젠의 목표 주가 7만 원, 손절 가격은 5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